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말합니다. 규제 싹 다 불태워라. 삼익비치 마이너스 33% 폭락 14.3억이 9.6억으로 낙폭을 더 키워가네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마이너스 39%. 요건 국평은 아니었어요. 거제 센트럴 자이 마이너스 32%. 부산도 접산텀플에서 마이너스 37%. LG 메트로시티 43평형 마이너스 45%. LG 메트로시티가 부산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이끌 구축을 대표하는 단지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원희룡 장관, 아직 폭락 상황 아니다. 장관 임명되고 얼마 안 돼서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발언했습니다. 무주택자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270만 가구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자, 둔톤 주공 사태 보고 나니까 미계약 우려까지 나오죠. 장인 사이까지도 위태위태하다 그러죠. 270만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공급은커녕 이거 있는 것도 안 팔릴 판이네. 사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 누군가요? 네, 누군가요? 방탄이 노래 부릅니다. 싹 다 불태워라. 상승기 초입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상승기 초입 단계 수준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220만 개. 자기 뭔가 치적을 쌓아놓고 또 다음에 행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웬걸 시장 분위기가 안 도와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매도 물량 감소 추세에 있다가 토요일은 원래 증가하는 날 맞죠?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은 부산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부터 매물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락은 더 커지더라. 낙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물 감소가 반드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부산 전세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 있죠, 지금. 초록색 선을 지금 제 예측치, 요 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거의 최고치죠. 11,077건. 전체 임대 물량 29,800건. 다음 주면은, 3만 건 이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13,000건으로 시작했는데 말이죠. 분양권 매도 물량 늘어났습니다. 제가 2주 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1,280건. 그래도 제법 근래 분양권 거래량 제법 규제 해제력으로 제법 있었거든요. 늘어납니다. 왜? 프리미엄이 쭉쭉 빠지니까 너도 나도 더 빠지기 전에 팔고 튀자. 몇 달 상간에 프리미엄 2억도 한 6개월이면 무피로 바뀌어버리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거든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계약금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겠지 했던 사람들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임자 났을 때 파는 것도 덜 먹고 파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그래도 수익이잖아. 맞죠? 이거 지금 입주도 못한 상태에서 발 동동 그리고 그 초조함 PD수첩에서 첫 번째 등장인물의 그 초조함을 보셨나요? 발 동동 그리는 모습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정말 10원짜리 한 푼, 길 가다가 10원짜리 한 푼 안 보입니다. 어느 지역이 좀 늘어났나 살펴보면 요건 개별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사하구 괴정동 지역에 분양권 물량이 좀 한 60건 정도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109건의 증간 추세 바뀌었습니다. 요거 작년 선거 크로스 되었어요. 대구가 어땠나요? 이렇게 2021년도에 분양 물량이 많다가 엄청 많이 소진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프리미엄이 빠지고 가격이 엄청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 물량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쌍봉이에요, 쌍봉. 부산도 지금 이 분위기면 몇 개월 만에 이거 쌍봉으로 2,300개 수준, 2,000개 수준까지도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마피에 팔기 처치 곤란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거래량 35건, 어제 50몇 건, 어제 거래량 많았었죠. 오늘 다시 거래량 줄어들었습니다. 50몇 건, 35건. 그래도 주간 예측치보다는 한 15건 정도 더 많은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37건의 흐름인데요. 거래량 줄어드는 추세에 있구나, 아직까지. 삼익빛이 29평형 가격 1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9억 6천. 전세가 보면 기함하죠. 전세가 2억, 최근 전세가 1억. 야, 이거 8억 꼬라박아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건 투자 개념으로 들어왔다면 거의 한 8억 돈 꼬라박아 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돈 남길 수 있을까? 8월 달에 금융비용 한 달에 5% 1년에 5%만 잡아도 1년에 금융비용만 가만히 앉아도 4천만 원 나가요. 이
지금 이 상태로 이 정도 금리 수준으로 한 5년 정도 하면은 금융비용만 2억 정도 날아가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장난 아니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많이 남겨 먹으려고. 자, 한 12억, 그러면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 14억에 사서 전세 2억에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기 돈 12억 묻어놨어요. 12억. 12억을 묻어두고 1년에 5% 연간 6천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5년을 끌고 가면은 이거 은행이 가만히 놔둬도 3억 수익인데 여기 사는 사람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얼마 손해봤나요? 거의 한 4억 정도 손해보는 수준이죠. 제일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은. 금융비용까지 감안해서 뭐 한 5년 있다가 뭐 재건축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7억 꼬라박으면 되게요. 7억. 분양가 시게 올린다고 해서 막 순조롭게 분양되지 않죠. 서울의 둔촌주공 이 분양 사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이거 투자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고점에서 몇 억 떨어졌다 몇 억 떨어졌다 이 개념을 넘어서서 그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저거 집값 14억에 샀는 사람은 나중에 최소한 17억 18억은 되어야지 본전이다. 본전. 그 수준 되어야 본전인 거예요.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쉽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LG 아파트 57평형 가격 엄청납니다. 상승률 30%나 돼요. 이 대형 평형들의 맹점 바로 무엇이냐.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2018년도에 6억이었어요. 6억이었던 것이 지금 8억 4천 거의 40% 상승했죠. 이 시간 동안 거의 4년 시간 동안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거 많이 상승했는 건가요? 이 신고가가 대단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현대 힐스테이트 외부 98제곱미터 이 정도면 한 38평형 정도 되나요? 12억 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7억 5천 수준. 부산 더샵 센텀폴에 여기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많이 떨어진 것은 한 35%까지도 빠지더라. 거제 센트럴 자이도 30% 이상 빠졌고요. 요 30이라는 숫자 많이 그 빈도수가 더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요런 부분들 요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거의 30% 정도,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15% 정도, LG 메트로시티 구축을 대표하는 단지 43평형 가격 45% 가까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맞닥뜨려 같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서면 아이파크 1단지 2021년씩 거래됩니다.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눈물을 머금고 팔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전 3전 그린코어 더 베스트 30%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도 가격 얼추 다 그 정도 하락하죠. 동네 동일 스위트 30% 정도, 가락타운 1차 40% 정도, 가락타운 1차 20% 정도 하락한 것도 있고, 요거 순간에 요 차이들, 아주 미미한 요 차이들 있죠. 요걸로 돈이 억가까이 차이 납니다. 거래 일자도 11월 22일 날 샀는 사람, 12월 2일 날 샀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제법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 최근 거래 트렌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억 단위의 순간의 선택이 억 단위를 좌우하는 참 기가 막힌 시장이죠. 허브 팰리스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여기 또 신고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대형 평형에만 신고가, 아니면 아주 싼 아파트들, 좀 깜깜이로 있는 아파트들, 그런 것들도 신고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별로 신고가 의미 없더라. 싼 아파트들도 3억 미만 아파트들도 거의 30% 하락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20% 30%. 건당 거래대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흐름이고요. 거래량은 지금보다 3배가 좋아져야 되는데 1000건의 수준에서 규제를 싹 다 불태운다고 한들 시장 분위기 급반전할까? 일부의 사람들은 가격 저렇게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은 집값이 급반등할까봐 좀 조바심을 느끼는 부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야, 정부가 많이 급하구나. 내년에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려고 하는 거구나. 부동산 시장 경기가 급냉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이거 한번 급냉이 한번 찾아오면은 단시간에 해소가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자의 기싸움이 좀 어느 정도 오고 가고 있는데 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 40% 먼저 하락했던 동네가 50% 하락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하락은 더 찍고 반등할 때 반등하더라도 지금 이거
야, 이게 단단한 땅인 줄 알고 땅 튕겨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눕힐 수가 있더라. 지금 땅하고 튀어 오를 줄 알고 발을 내디뎠는데 슬금슬금 밑으로 빠져듭니다. 슬금슬금 밑으로 빠져듭니다. 이 기간 견뎌내기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3억 미만 비중은 조금 낮아지는 추세고요. 6억 이상 비중 높아집니다. 조금 수상합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어져서 좀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4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그나마 규제가 해제되어서 이 시기에 규제 해제해라 매번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그걸 다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 뭐라도 해서 좀 빨리 이거 나 손 털고 나가고 싶어. 손 털고 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게시판에 와서 떠들고 국토부에 민원 넣고 쌩 난리를 지키잖아요. 결국 그래놓고 자기 혼자 조용히 팔고 튀더라. 게시판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 동네 드샵 9억까지 갔던 것이 고점 대비 1.8억 떨어졌습니다. 층수도 48층이네요. 나머지도 기본 이젠 진시티 2.8억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순식간에 더 많이 빠집니다. 전세 거래량 근래 많이 신고되고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 영향으로 거래되는 영향으로 전세 많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집을 전세 내었을 때 잘 안 빠지는 현상 경험하실 거예요. 이 보시면은 이 격차가 고점 대비 거의 2억씩, 심한 경우에는 4억 가까이 1억씩 돌려주는 것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예산 일이에요. 심하면 4억까지도 돌려줘야 되고 기본 2억 정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세 임차인을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탄하지 않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다. 금리 대비 터무니없이 높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하실 때 좀 알아보시고 먼저 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단지들 있죠. 근래 들어 30% 40% 그런 지역의 전세 가격이 같이 병행해서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거래 공백 때문에 어느 순간 거래가 단절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졌다고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 전세 가격도 여전히 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세 알아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실거래 가격 많이 떨어진 단지 알려드리면은 그쪽 지역들 위주로 먼저 전세 가격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60% 정도 선의 거래가 아니면 지금 너무 비싸다. 뭐 정책 금리를 이용해서 뭐 디딤도 대출이나 이런 것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거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전세 비중은 지금도 전세 비중이 낮은데요. 이게 점점 더 낮은 추세로 갑니다. 지금 11월달, 12월달은 그 임대 아파트 전월세 물량들 때문에 조금 왜곡은 있지만 전세의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가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 상황 같습니다. 여기에도 살짝 왜곡은 있어요. 지금 요즘 아직까지 80% 넘어설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임대 아파트 때문에 왜곡이 조금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4억 이상 거래 비중은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 6억 이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비중이 생각보다 한 1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전세 시장이 더 빨리 위협받고 있는 모습.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냐?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냐?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시장 분위기상은 전세 시장이 더 지금 안 좋은 형국. 여기 지금 크로스되어서 2019년 전세 가격보다 낮아진 모습이 지금 부산은 이제 12월 달에 나타나잖아요. 대구는 요 9월, 10월 경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제목도 달았었는데요. 대구와 부산 지역 부산의 3개월 후의 모습 혹은 부산의 6개월 후의 모습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산의 3개월 후의 모습은 대구와 유사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0.8% 하락하는 대구의 모습, 부산은 지금 마이너스 0.5%의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대구 꼴 나겠다, 대구장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한 6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그 앞서갔던 세종시의 모습을 부산은 닮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차가 근래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올해 상반기, 중반기까지만 해도 대구와 부산의 시차는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부산이 근래 들어서 낙폭을 확 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시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월세 거래량, 요 임대 아파트 이빨로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임대 거래량, 월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고요.
보증금은 예전 수준, 월세도 무한정 오르지는 않더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반영되면 월세도 같이 떨어졌어요. 대구에는 보니까 2017년, 18년에 그런 월세 가격과 같아지는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월세입자들 그렇게 많이 무한정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더라. 왜? 월세 물량 많거든요. 월세 물량 넘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